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그간 최고가를 달려왔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금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지수의 상황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39%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32,825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6% 하락했습니다. 3,962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09%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3,47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이내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만에 다시 또 4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3%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3,047선, 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9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 1%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시면요.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86종목이 오르고 있고 544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502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91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18억 원, 기관은 1,631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개인만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3,554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45억 원, 기관은 70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1,253억 원을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0개 종목 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짙은 우리 시장인데요. 언택트 종목들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캐나다 통신사인 사스크텔에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오늘은 그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0.6%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신세계와 지분 교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3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세계 그룹주 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주가 흐름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3.18%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21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종목 내에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에서는 2%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좋습니다. 0.7%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 강세 흐름 보입니다. 1%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4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도 오늘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지금 트록시마를 공급한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210억 규모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빠지면서 29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보다는 빠졌지만 그래서 음봉을 형성을 하지만 10%대 강세 흐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4,500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디스커버리는 SK가스 주식 5%를 주당 10만 9천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와 또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가 상향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지금 좋습니다. 8%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6,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지금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와 시즌2 종목뿐인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공시가 나와 있지만 1.2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5G 공급 계약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5G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KMW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면요. KMW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하면서 2.79%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간 시장에서 5G 관련주들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관심을 받으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6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71%, 8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지금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아이진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20%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아이진이 개발하고 있는 mRNA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고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비임상 효능 평가에서 모더나의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중화 항체 역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인 30%를 가득 채워서 올라가 있는데요. 주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9,36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관련 테마주로 언급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생두에서부터 원두 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이베이 코리아의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는 아무래도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섬유, 의복과 서비스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에서만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 상위 업종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에는 철강 및 금속과 비금속 광물에서는 2%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와 증권, 건설업에서도 1%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면요. 음식료 담배 업종은 1%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 장비와 통신 서비스, 기타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업종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에서는 1%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와 IT 부품, 유통, 운송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금호석유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포스코와 LG화학, 신풍제약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박선혜 앵커님 오셨네요. 네, 송범석 전문가님 오셨네요. 네. 네. 그 댓글을 보니까 네, 저희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박선혜 앵커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 무슨 거의 뭐 게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름 한 번씩 더 봐주시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송범석이 아니라 송범선입니다. 네, 저는 네. 박선혜가 아니고 백선혜입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은 그래도 다 예쁘게 저희 이름을 달아주시겠죠? 네.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처음에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폭스바겐에서 소식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면서 네. 2차 전지주들 어제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어제 급락세를 딛고 그래도 약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돼주고 있는데 LG화학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업체들 타격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폭스바겐에서 이제 배터리 선언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배터리가 그게 이제 자동차에 도입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위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파우치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폭스바겐이 밝혔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각형 배터리를 도입하겠다. 네. 주로 이제 많이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대충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각형 도입하는데 LG 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어차피 파우치 만드는데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파우치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LG화학과 네.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를 팔아야 되는데 폭스바겐이 고객이죠. 폭스바겐에다가 파우치를 팔아야 되는데 파우치를 안 쓰고 각형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배터리가 좀 판매량이 떨어질 것에 이게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네. 판매량이 떨어질까봐 우려가 커져서 이렇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폭스바겐의 선언이 이 두 회사에 어느 정도 대형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는 악재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네.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판매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매출도 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그동안 뭐 사실상 테슬라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2차 전지와 이제 전기차가. 근데 이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이 약간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또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두 개를 파우치형과 각형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파우치형이 더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기차라던가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호환성이라던가 이런 게 더 좋기 때문에 이게 파우치형이 더 발전된 상위 단계인데 이번에 폭스바겐에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뭔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납품받기보다는 자신들끼리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결국은 나중에는 전기차 업체들이 폭스바겐 말고라도 전기차 업체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은 파우치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네. 폭스바겐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파우치형도 나쁘지 않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 배터리 제품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형은 아예 안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LG화학보다는 또 폭스바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폭스바겐에 대한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높기 때문에 여기 판매량은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보다는 LG화학이 더 장기적으로 생존력이 높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이슈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사이에는 폭스바겐 이슈만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지금 배터리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소송 결과도 주목해 봐야 한다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2차전 결과가 주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결과가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LG 화학이 SK 이노베이션한테 소송을 건 거죠. 기술을 훔쳤다. 그래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니까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또 ITC는 지난달 10일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 소송에서 또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 LG화학이 유리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저번에 보시면은 LG화학보다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는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또 LG화학이 올랐었죠. 네. 자,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삼성 SDI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폭스바겐 네. 영향이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이런 소송권에서만 봤을 때는 LG화학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또 다른 의견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SK이노베이션이 판을 뒤집을 가능성도 아직은 존재한다. 아직 존재한다. 네, 라는 건데요. LG가 만약 이번에도 이길 경우 SK와의 협상 시 보상금을 더 높게 부를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커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SK가 판을 뒤집어서 이길 경우에 이번 승소를 계기로 LG와 또 새로운 구도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구도, 두 회사 간의 대립하는 구도를 지켜보시고,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지금,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적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파우치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폭스바겐에 좀 타격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두 회사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현재로서는 LG화학이 좀 더 좋은 상황, 또 삼성 SDI도 괜찮은 상황,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대형 악재 때문일까요? 2차 전지주들 대체로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급락세가 연출이 되는데요. 오늘도 LG화학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의 하락분을 다 만회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두 회사 사이에는 오늘 이번 주에 또 ITC에서 배터리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수급 주체가 매수한 종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담아냈을까요? 네, 바로 바이오주, 네. 제약 바이오주 담았는데 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상위권에 바이오주 두 종목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매기를 받고 좀 네. 올라서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램시마 SC의 유럽 본격 진출 호재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공장 풀 가동 수주 모멘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럽 진출 등등을 좀 눈여겨보면서 셀트리온과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기관 투자자가 담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실적이 바로 매출이 전년 대비 66%나 늘었어요. 야, 많이 는 겁니다. 또 영업이익은 이거는 뭐 219%나 늘었어요. 오. 219%면은 3배가 늘어난 겁니다. 3배가. 100%가 2배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 진짜 많이 전년 대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수탁 생산, 이 CMO 관련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3분기 또 36%
또 공장 가동률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매출도 되고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도 영업이익 63% 늘고 있고 전분기 대비도 늘고 네. 전년 대비도 늘고 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신공장 풀 가동이라고 하는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이 뭐 3공장, 4공장, 5공장 있어봤자 네. 가동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은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여행사 막 무급휴가 주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급여 안 줘. 네. 그런 것처럼 공장이 사실 수주를 잘 못 받고 생산량이 없으면은 그냥 가동을 중단해 버리죠. 중단해 버리고 그 직원들한테 그냥 무급휴가 주고 그냥 한 달 뒤에 와. 2달 뒤에 와 이러면은 공장에 놀면 그 관리비랑 그 월세 뭐 이런 거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그럼 오히려 악재입니다. 공장이 많은 게. 네. 근데 이제 공장이 풀 가동한다.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늘고 있고 이게 뭐냐면 3공장이 작년 3분기 25%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동률이 5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나 늘은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 3공장에 정확하게 몇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10개의 라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2개에서 3개 라인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2배가 움직인 5개 라인은 계속해서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5개는 놀고 있겠죠. 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100% 가동률을 바라면 안 됩니다. 공장이 근데 그게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욕심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100% 다 막 3교대 해가지고 새벽에도 일하고 막 낮에도 일하고 아침에도 일하고 다 그런 걸 바라겠죠. 그러겠죠. 노동자들 힘들겠지만 네. 주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실수주라는 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 확 잘 되다가 어쩔 때 안 되다가. 근데 이게 꾸준하게 가동률이 중요한데 지금 50% 정도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고 워낙에 매출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0% 가동률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엄청난 우리나라 양대 산맥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50%면 높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2배나 늘어났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가동률 증가한 거 이런 것들. 또 모든 공장이 풀 가동한다. 그러니까 뭐 한 3공장에서는 50% 가동하지만 각 공장들이 다 가동은 하고 있어요. 멈춘 공장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4공장, 2023년에 4공장 가동 목표를 고려한다면은 수주 계약 체결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담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아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셀트리온에 담아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떤 모멘텀이 또 부각된 건가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램시마 SC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네. 처음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유럽으로 판매를 진출하죠. 자, 그리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트룩시마 또 북미에서 또 장악을 한다는 소식이고 램시마도 잘 팔리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프랑스 자기면역 질환 시장에서 무려 약 1조 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이 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램시마 SC가 처방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프랑스와 유럽 현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 소식통의 의견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유럽 주요 5개국 제품 출시를 마치면서 굉장히 뭐 벨기에, 포르투갈, 네. 핀란드 등등으로 램시마 SC 점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램시마 SC를 자산 중심으로 재고 자산을 봤을 때도 좋은 상황들, 또 1분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런칭하면서 EU5 출시도 완료하게 되고 뭐 아무튼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좀 다시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슈 말고도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바로 레키로나주일 텐데요. 이 레키로나주 관련해서 또 금융투자 업계 사이에서도 지금 매출 전망도 다르게 나타나면서 이 실적 전망까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레키로나주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는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성형이 아니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더 계속 판매량이 늘어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저는 레키로나주가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 사그라드는 분위기인데 그에 반해서 레키로나주는 확 떠오르는 네. 뭐 같은 뭐 백신과 치료제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네. 전망이 전부 다른 상황이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면은 최저 6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 스펙트럼이 이 정도가 너무 아니라 다양한데요? 이렇게 넓어요. 네. 이렇게 넓어가지고 증권사 전망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생산 계획을 150만 명에서 300만 명 분류를 밝혔는데 유진투자증권은 60만 명 분을 제시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한양증권은 150만 명 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도 150만 명에서 300만 명 분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수요 예측치를 6천억 원대로 보고 있어요. 네. 6천억 원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셀트리온 좀 안 좋아하나 봐요. 셀트리온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낮게 좀 네. 했고, 그 다음에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으로 레키노아주 매출을 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치면서 7천억 원 정도. 네. 그래도 유진보다는 좀 더 높게 저희 잡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팩트니까 저 네. 팩트만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거고. 한국투자증권은 이거 뭐 굉장히 좋게 봤어요. 2조 3,300억 원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유진투자증권의 한 3배, 4배를 잡았네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흥국증권도 좋게 봐서 흥국증권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매출 2조 3,800억 원 이렇게 보고 KB증권은 셀트리온 매출 올해 매출을 2조 4,800억 원 이렇게 봐서 6천억 원부터 3조까지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도 마시고 너무 높게 잡지도 마시고 대략적으로 그 가운데 값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가치평가, 재무제표, 내년도, 올해 매출 이 정도로 잡으면서 중간값으로 잡고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두 수급 주체가 제약 바이오 종목을 담아낸 점이 업종 전반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이제 기관의 러브콜 받고 네. 또 셀트리온은 외국인의 러브콜 받고 이러면서 두 양 주체가 두 세력 네. 기관과 외국인이 좀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개인들 중심에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동학개미들 장세가 저는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2020년 같은 경우는 2020년은 진짜 개인들이 위주로 개인들이 그렇죠. 끌어올리는 그런 예. 장세인데 2021년에는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반격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동학개미 운동이 그거 옛날에 있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 의장으로부터 확 시작했다가 갑자기 기관이 또 창들고 나서가지고 또 싸우고 이런 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번에 2021년에는 또 기관의 반격, 외국인의 반격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번에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의 막강한 힘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근데 셀트리온은 사실 외국인이 2주, 3주 전까지는 계속 팔았어요. 네. 팔다가 이게 지분율을 보니까 21%, 22%에서 20%까지 떨어졌어요. 그 외국인 지분율이. 외국인 소진율 그게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지금 21%에 다시 외국인 지분율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또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셀트리온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두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제약 바이오 종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에 지금 랭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업종 전반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달아주신 분은 브루스 웨인님이셨습니다. 송범석 전문가님, 송범선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에코프로비엠을 평단가 16만 5천 원에 비중 20%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16만 5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15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양극재 세계 2위. 양극재 세계 2위. 네, 굉장합니다. 배터리 2차 전지 이거는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자, 근데 양극재 굉장히 중요한 이 기술이거든요. 근데 양극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 BM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양극재를 바탕으로 5년 사이에 매출이 13배나 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회사고요. 자, 전기차가 이제 급속히 늘면서 지금 계속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핵심적으로 4개 소재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소재로 손꼽히거든요. 자, 양극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안전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뭐 기술력 이런 것들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이슈. 그렇죠.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에코프로 BM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라는 건데요. 저는 뭐 에코프로 BM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이 각형으로 인해서 가장 네. 영향이 심한 거는 바로 LG화학과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 두 회사가 바로 네. 그 파우치형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파우치형 배터리만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올리 파우치형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에코프로 BM은 그런 파우치형, 각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4개 중에 하나인 양극재, 네. 양극재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쪽 시장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분위기 타서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다 같이 떨어지니까 얘도 이제 좀 떨어진다. 원래 업종을 타잖아요. 업종 그렇죠. 테마가 네. 테마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SK 이런 게 아닌 이상 지금 현재 상황의 에코프로 BM은 뭐 특별한 뭐 소송 걸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없기 때문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여요. LG화학과.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이때도 LG화학 다시 90만 원 선 찍었죠. 이때 잠깐 올랐을 때.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때 올랐을 때, 이때도 LG화학이 90만 원 찍었다 다시 좀 떨어졌는데, 뭐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각형과 파우치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쪽에 납품을 할 테니까, 걔네 SK와 LG 둘 다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고 이 생산량이 떨어지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에코프로 BM도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세계 유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잘 이어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2차 전지 테마 전반이 하락하기 때문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송범선의 시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시선에는 어떤 종목이 잡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네, 힘입어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네,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이런 것들이 놀랍게 좋은 상황이고, 자사주가 6%나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꾸준한 지분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좀 상승세도 좋았고 추세가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15% 상승을 했고요. 이런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들, 추세와 모멘텀이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고, D램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도 수요가 D램이 19%, 낸드 플래시가 34% 증가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성장하는 산업에 잘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 야, 그리고 주가 상승세가 추세로 봤을 때는 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요즘 추세가 좋아요. 주가 상승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또 PBR 면에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올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2021년 올해 영업이익은 12조 원 그리고 내년 2022년에는 21조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전망치가. 그렇기 때문에 네. 야, 근데 이 올해는 12조 예상되는데 내년에 21조면은 무려 1년 만에 9조나 늘어나는 이런 전망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장이다. 고성장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D램 시장도 좋아지고 회사도 구조나 영업이익이 늘기 때문에 뭐 확정은 아니에요. 또 그때 가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가서 영업이익 구조 는다 해놓고 컨센서스보다 낮으면 또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많은 증권사들의 종합적인 관점이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이고 지금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추세가 좋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봤을 때 이런 추세가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상방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봤을 때 상당히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최근 들어서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한 6달 동안 깨지 않았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정배열로 나아가면서 상당히 추세 좋은 그런 상방 흐름을 우상향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보다도 또 좋은 또 추세 상황 더 앞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장 지금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더 깊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장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